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베스의 정석 제2화 1편 턴오버는 악재인가 호재인가. 배스 낚시를 하다 보면 가을은 축제 기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조과가 풍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출조를 나가 보았는데도 풍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름보다 훨씬 못한 조과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도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고민은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베스의 정석 2편에서는 가을이 축제로 불리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가을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쏘고 감는 낚시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단락, 가을 턴오버를 이해하려면 여름 멸치 형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 많은 앵글러들의 머릿속에 가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턴오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턴오버는 가을 시즌 모든 저수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여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낚시터의 환경에 따라서 턴오버가 극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과 며칠 사이에 턴오버가 시작하여 끝나버릴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곳들도 많다고 볼 수 있지요. 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경산, 영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저수지들의 개수는 무려 3천여 개에 달하지요. 배스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봄, 가을 시즌이 되면 이처럼 수많은 저수지를 누비며 탐사를 해보게 되는데 특히 가을 시즌으로 접어들 무렵에 탐사 활동을 해보면 저수지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턴오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저수지와 턴오버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빨리 끝나버리는 저수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통상적인 턴오버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표수층이 빠르게 식어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9월 하순경부터 12월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낚시터 중에는 후자의 경우처럼 마치 턴오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느낄 겨를도 없이 빨리 끝나버리는 곳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턴오버는 왜 이처럼 낚시터의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사진 참조. 턴오버는 모든 저수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여름 시즌 동안 약 4에서 7m권 사이에서 수온약층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그 이하 수심층의 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을 시즌이 되어 턴오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지만 여름에도 수온약층이 만들어지지 않는 저수지들은 표층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순환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더라도 턴오버되는 양이 적고 그 기간 또한 짧다. 이 턴오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름 시즌에 형성되는 수온약층의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턴오버란 여름 시즌 동안 만들어지는 열층 형성 현상에 의하여 수온약층 아래에 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 썩어 있다가 가을이 되어 표수층의 물이 식어 침수층으로 하강하게 되면 여름 시즌 동안 바닥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 표수층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낚시터 전역에 뒤섞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온약층이란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물의 밀도 또한 크게 달라지는 층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밀도 차이가 큰 물은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기 때문에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물은 성질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온약층은 초여름이 시작되고 수온이 약 23에서 24도 가량이 유지될 무렵 물의 흐름이 없는 저수지나 유속이 매우 느린 대형 하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자연현상이 약 10m 이상의 깊은 수심이 유지되는 낚시터에서 분명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수온을 좌우하는 햇볕 에너지의 양이 수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투과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바람의 영향까지 더해져 표수층은 항상 순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수온약층 아래쪽은 순환활동 없이 고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시즌으로 접어들면 햇볕의 강도와 양이 많은 표수층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투과되는 햇볕은 공기 중에서 쉽게 전달되는 것과는 달리 그리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지요. 통상적으로 햇볕은 물속에서 약 4m 정도까지는 상당한 양이 도달하지만 그 이상 깊은 수심대에는 햇볕의 양과 강도가 현저히 적어집니다. 이렇게 수심대에 따라서 햇볕의 양과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여름 시즌에 발생하는 열층 형성이라 할 수 있지요. 열층 형성이 발생하는 저수지에서는
필연적으로 각 층마다 수질의 차이를 보입니다. 표수층은 대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끊임없이 바람을 맞으면서 순환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곳은 햇볕의 양도 많거니와 바람에 의해 용존산소도 풍부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양호한 수질을 보이는 표수층이 순환하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 영역의 구분 기준이 바로 수온약층이 되는 셈이지요.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층으로서 물의 밀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층입니다. 물의 기본적인 속성은 밀도 차이가 크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표수층은 햇볕에 의해 달구어지므로 평균 25도 내외의 뜨거운 물입니다. 때문에 표수층은 밀도가 낮은 가벼운 물로 채워져 상층부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수온약층부터는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결국 심수층에 이르면 표수층보다 약 20도 정도 낮은 4도 내외의 차갑고 밀도가 가장 높은 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사진 참조. 물의 밀도는 4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4도의 투명한 물이 바닥에 머물며 그 위에 25도의 분홍색 물, 그리고 0의 얼음이 떠있게 된다. 이처럼 심수층에는 밀도가 높아져 무거운 물이 여름 동안 계속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게 됩니다. 이곳은 육상 생태계에서 유입된 유기물질이 퇴적되어 부패되는 곳이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적고 산성도는 pH 7 이하의 산성화된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 볼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 턴오버란 한여름 동안 수온약층 아래 영역인 심수층에 고여서 썩어있던 물이 가을로 접어 들어 표수층이 찬 기온에 의해 식어 밀도가 무거워져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표수층으로 밀려 올라와 위치가 뒤바뀌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턴오버란 여름 시즌 동안 만들어졌던 열층 형성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참조. 여름 시즌 뜨거운 햇볕에 의해 만들어졌던 열층 형성은 가을로 접어들어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하면 표수층이 식어 바닥으로 하강함으로써 붕괴된다. 이때부터 필드 전역의 심수층의 나쁜 수질이 확산되어 뒤섞이기 시작하는데 이를 일컬어 턴오버 현상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여름 시즌 동안 수온약층이 생기지 않는 낚시터에서는 가을 시즌에 턴오버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턴오버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지요. 수온약층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은 여름 동안에도 표수층과 바닥층의 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낚시터에서는 여름 동안 필드 전역에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순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로 접어들더라도 턴오버되어 발생하는 양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 여름 시즌에 수온약층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저수지는 가을 시즌이 되어 턴오버가 일어나게 될 경우 심수층 위 부패된 물이 필드 전역으로 뒤섞이는 양이 많아질 것이며 반대로 여름 시즌에 수온약층이 생기지 않는 수심의 저수지는 여름 시즌 동안에도 바닥층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표수층과 순환하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가을로 접어들어 턴오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이 무렵부터 여러 저수지들을 탐방하며 표수층의 산성도를 측정해보게 되는데 이때 각 저수지는 턴오버 현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여름 시즌 수온약층이 분명하게 발달했던 저수지들은 초겨울까지 pH 값이 불안정하지만 여름 시즌에 수온약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저수지는 초가을부터 초겨울까지 pH 값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턴오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턴오버가 완료되는 초겨울까지 계속적으로 산성화된 심수층의 물이 표수층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턴오버되는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pH와 같은 수질이 빨리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수지는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열층 형성과 턴오버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턴오버란 대자연이 가진 자정 능력의 일부로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때문에 턴오버란 수중에 사는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년 겪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턴오버는 악재이면서 호재의 신호탄. 가을 배스낚시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을 시즌이 배스낚시의 축제라고 불리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올 여름 시즌의 수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컬럼에 실었던 자료이지요. 당시에는 6월과 8월에 해당하는 여름 시즌의 수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컬럼에서는 가을에 해당하는 9월에서 11월 사이의 수질 그래프를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각종 수질 문제는 수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수온이 뜨겁게 달아올라 약 24도경에 이르게 되면 용존산소량 부족 문제가 부각되며 산성도의 경우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적정 범위보다 높은 pH 10 주변을 맴돌거나 또는 적정 범위보다 낮은 pH 7 이하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면 햇볕의 강도와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햇볕이 내려쬐는 각도가 낮아져 단위 면적당 쏟아지는 햇볕의 양은 줄어들게 되지요. 더욱이 가을이 되면 낮 시간의 길이도 차츰 짧아지므로 하루 동안의 일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는 곧 수온의 하강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말했듯이 수온이 하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산성도와 용존산소 문제도 함께 감소되어 낚시터의 수질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산성도와 산소량은 여름 시즌 동안 적정 범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9월로 진입하여 수온이 약 25도 가량으로 하강하게 되자 서서히 정상 범위를 향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가을이 되면 배스의 활성도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라 할 수 있는 수온, 산소, 산성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은 또 깨어지게 되지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에는 산소와 산성도가 최적정 범위 안에 들어 좋은 조건을 보이지만 수온이 급도로 낮아져 적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낚시는 수온이 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수온은 오르게 될 것이고 봄이 되면 또 다시 세 가지 수질 요소는 최적합한 균형을 이루며 배스의 활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것이 여름이지요. 여름이 되면 치솟는 수온 때문에 산성도와 산소량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다시 수질 균형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또다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최상의 조건을 보이며 회복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배스의 활성도를 좌우하는 세 가지 수질 요소는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균형이 깨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을이 되어 연안지대에 수초가 사가 들어가고 심수층에 썩은 물이 필드 전역에 뒤섞이게 되는 턴오버가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낚시터 전체의 수질을 놓고 보자면 여름보다 가을 시즌의 수질 조건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자연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하는 턴오버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멸치 형성이 붕괴될 만큼 수온이 하강하였다는 뜻이고, 수온이 하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질 문제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물고기들의 활동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을 턴오버가 왜 찬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스가 살아가는 이상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대형 호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턴오버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열층 형성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상당수의 배스들은 수온을 비롯한 여러 수질 조건이 만족되는 수온약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온약층 주변의 배스들이 스쿨링되어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배스들은 가을이 시작되면 여름 동안 머무르던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턴오버가 일어나 수온약층이 붕괴되어 없어지므로 그곳에 머무르던 상당수의 배스들은 턴오버의 영향이 적은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배스들이 연안으로 진출하게 되어 낚시인들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턴오버가 일어나 멸층 형성이 붕괴되면 여름 동안 수온약층 주변에 집중되어 머무르던 배스들은 깊은 수심의 본류대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지류 또는 선로로 흩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턴오버의 발생은 곧 수온약층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고, 이 수온약층의 붕괴는 곧 낚시터 전역으로 배스가 흩어지는 계기가 되므로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턴오버는 가을 낚시를 어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 가을 낚시가 어렵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완벽한 핑계거리였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을 시즌 조과는 의외로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가을에는 더 많은 배수들이 연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모랑을 자주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턴오버 현상을 지목합니다. 물론 턴오버가 일어나면 낚시터 곳곳에서 수질이 산발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모랑에 한몫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가을에 빈작이 많은 것은 턴오버 영향보다는 낚시인들이 주로 공략하는 범위라 할 수 있는 표층 지역과 연안 지역의 극심한 수온 변동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을이 되면 밤, 낮으로 최고 15도 가량으로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연안 지역의 수온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완연한 가을이라 할 수 있는 15일 중순쯤에는 주간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를 보이지만 한밤 최저 기온은 5도 내외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큰 일교차는 많은 낚시인들의 사정거리라 할 수 있는 연안지대 수온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내지요. 물론 한여름 시즌에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15도 내외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름과 가을의 일교차는 낚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여름 낮의 경우는 낮 시간 동안에 35도를 웃도는 고온으로 올라갔다가 새벽녘이 되면 20도 가량으로 식게 되는데 이때 식어버리는 기온은 지나치게 높은 연안 지역의 수온을 하강시킴으로써 오히려 배수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수온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을 시즌에 접어들게 되면 낮 시간 동안 최고 기온은 약 20에서 25도까지 오르지만 새벽녘이 되면 기온이 5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연안 지역의 수온 또한 10도 내외로 하강하게 됩니다. 참고로 배스 낚시에서 10도 내외의 수온이란 시즌 오프를 선언할 정도로 낮은 수온대라고 볼 수 있지요. 완연한 가을 시즌으로 접어들어 10월 중순이 되면 낚시인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조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 무렵 낚시터의 수온은 12시간을 주기로 한낮에는 20도를 보였다가도 새벽에는 10도 이하로 급감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무렵의 배스들은 하루에도 시즌 온과 오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두 계절은 똑같은 수치의 일교차를 보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배스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여름에는 일교차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배스들이 활동하기 좋은 수온대가 만들어져 피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 가을 일교차는 그와는 반대로 배스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수시로 한반도를 지나쳐가는 이동성 고기압과 그 뒤를 따라 오는 온대성 저기압이 찬 성질의 비바람을 몰고 와 끊임없이 수온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루 또는 월 평균 수온을 놓고 보자면 가을은 낚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낚시하기에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 닮은 듯 다른 봄과 가을 배스 낚시. 봄은 딥에서 연안으로, 가을은 연안에서 딥으로. 가을에는 수질 전체를 놓고 보자면 좋아진 것이 분명하지만 연안 지역의 수온대가 정상적인 활성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적 수온대를 유지하는 기간보다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수온이 하강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배스 낚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큰 일교차에 의해서 연안지대 수온대가 불안정한 것은 봄 시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봄과 가을 낚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봄 시즌에는 겨울 동안 지내던 스쿨링 자리에서 차츰 따뜻해지는 연안지대를 찾아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형상이지만 반대로 가을은 겨울로 향할수록 연안지대의 수온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차츰 깊은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연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시즌 모두 배스들이 연안지대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겨울을 벗어나는 봄과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위의 사진처럼 봄 시즌의 경우는 배스들이 겨울 스쿨링 자리를 거점으로 하여 하루중 몇 차례에 걸쳐 연안으로 진출한 뒤 먹이 사냥을 합니다. 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배스들이 연안지대로 뻗어져 나오는 형상이지요. 그러나 가을에는 연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도 한행전선이 불어닥치거나 또는 큰 일교차에 의해서 수온이 조금이라도 변덕을 부리게 되면 즉각 먹이 활동을 멈추고 깊은 곳이나 커버 지형 안쪽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봄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 지역의 수온대가 불안정해지더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최적합한 수온대를 향해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배스들이 본능적으로 뒷보다는 연안 쪽으로 몰려 나올 수 있지만 가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추위가 일찍 찾아
오는 낚시터에서는 9월 하순 초가을 시즌에도 배스들이 스쿨링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렵에 배스들은 낮아지는 수온에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봄과 가을 둘 다 배스 낚시의 축제 기간이라 불리지만 두 계절 사이에는 이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출조해야 할 것입니다.